원클릭 텍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클릭 텍스는 이세로, 현금 영수증, 사업용 카드, 카드 매출, 은행 거래 내역을 세무사랑2에서 스크래핑을 해온 후 전표 처리 작업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나 일반 전표 입력으로 반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스크래핑 대상별로 자료를 가져오는 곳은 어디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세로는 이세로 사이트의 조회 통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면 조회 통계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이 부분에서 조회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세로는 수임 동의된 업체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이 수임 동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업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일 후에 두 번째 절차로 수임업체는 이세로에서 등록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수임 동의 신청을 합니다. 이 자세한 방법은 이세로에 로그인을 한 후에 나의 유형별 서비스로 들어가서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들어가시면 수임 동의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나서 1일 후에 세무대리인은 이세로에서 수임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나의 유형별 서비스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 관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수임 납세자 전환을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수임업체죠. 수임업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절차와 두 번째 절차의 처리 시간을 각각 1일이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요.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사이트 taxsave.go.kr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고요. 먼저 매출 부분을 먼저 보시면 가맹점의 매출 내역 조회에서 건별 매출 내역 조회, 이 부분에서 조회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매입은 사업자 메뉴의 매입 내역 조회에서 현금 영수증 지출 준비, 이 부분에서요. 매입세 결정,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오고요. 사업용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는 똑같고요. 이 사업용 카드에 매입세 결정의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자, 다음으로 카드 매출인데요. 카드 매출은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매입 내역에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의 내용을 가져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매입 내역에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 이 부분에서 조회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여신금융협회의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는 카드사에 매입된 건을 기준으로 자료가 반영되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가 아닌 현금영수증이나 금융결제원 자료 또는 배인사 자료하고는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매입된 건임에도 여신금융협회 매입내역 조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기간별 매입내역 조회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각 은행별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곳에서 내용을 가져오는데요. 농협을 예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협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고요. 농협 기업 뱅킹의 경우 빠른 조회 서비스는 사업자 번호하고 계좌 번호하고 계좌의 비밀번호가 필요한데요. 보시면 거래 내역 조회, 빠른 조회 거래 내역 조회에서 한번 제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조회되죠. 빠른 조회는 이제 이렇게 조회된 부분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인증 방식으로 조회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농협은 인증 방식이 인증서만 있기 때문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된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죠. 기본 개요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원클릭 텍스트를 사용하기 전 기초 설정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크래핑 작업을 하려면 몇 가지 기본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설정하는 곳이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는 이세로 인증서, 현금영수증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여신금융협회의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 등록, 그 다음에 스케줄 스크래핑 시간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뉴를 실행했는데요. 좌측에는 회사 등록에 등록된 회사들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수임 업체들이겠죠. 그럼 각 수임 업체마다 사용 여부 및 스크래핑 대상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해줘야 합니다. 먼저 좌측의 사용 여부 및 우측의 스크래핑 대상권에 대해 사용 여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설정해 주셔야 되시고요. 여로 설정한 스크래핑 대상들은 각 대상에 해당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세로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겠죠. 우측의 스크래핑 대상별로 동의 여부가 있는데요. 이 동의 여부가 뭐냐면 현금 영수증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나 계좌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 각 정보가 수임업체의 개별 정보라서 이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했는지 그 여부를 설정하는 겁니다. 동의 방법은 자체적인 방법으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수임업체의 동의를 받으신 후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용 여부나 동의 여부를 껌껌이 하시기가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사용 여부나 동의 여부를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괄 등록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두 업체의 사용 여부를 일괄적으로 바꿔볼게요. 일괄 등록에서 사용 여부만, 회사 사용 여부만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사용으로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예, 사용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세로의 경우 상단의 인증서 등록 버튼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는데요. 여기서 등록한 인증서가 모든 수임업체에 적용이 돼서 스크래핑이 됩니다. 제가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인증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인증서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인증서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인증서 암호를 넣어 주시고요. 자, 수임업체 선택을 하시고 다음 세무대리인 번호를 넣어 주시는데요. 수임업체 여부는 여로 설정을 해주셔야만 스크래핑이 가능한데 그 스크래핑 시 이세로 사이트에서 수임 동의된 업체들을 스크래핑을 해올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여로 돼 있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번호는 각 세무사 사무실에 그 세무대리인 번호가 있으시잖아요. 그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시겠죠. 여로 설정하고 네, 확인. 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용카드, 복지카드는 모두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통해 스크래핑이 되기 때문에 각 수임업체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곳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보시면
여신금융협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수임업체별로 등록하시면 되시는데요. 이런 곳이 있어요. 여러 개의 가맹점이 한 그룹으로 묶여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별로 각각 회사 등록을 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좌 등록의 경우 계좌 등록 F3 버튼을 눌러서 등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등록한 계좌는 계좌 및 신용카드 관리에 보시면 계좌 및 신용카드 관리에 계좌 등록 메뉴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삭제나 수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등록은 각 은행에서 조회하는 방식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시고요. 빠른 조회, 인증 조회마다 은행별로 등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빠른 조회의 경우 계좌 등록 하단에 참고사항 버튼을 클릭하시면 은행별로 필요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인증 조회의 경우 인증서로만 조회가 가능한 은행이 있고 인증서랑 은행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한 은행이 있어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조회하셨던 방식 그대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에 인터넷 뱅킹에서 빠른 조회나 간편 조회가 아닌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서 조회하시는 경우에 등록 방식은 2번 인증서로 등록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F6 스케줄 설정이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스크래핑 주기와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설정된 일정에 자동으로 스크래핑이 되는데요. 보시면 먼저 주기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하실 거면, 그러니까 스케줄 스크래핑 사용 안 하신다 라고 하시면 사용 안 함으로 해놓으시면 되시고요.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느 주기로 하실 건지 매주 한번 금요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니까 19시겠죠? 19시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핑이 다 된 다음에 PC를 종료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스크래핑이 시작돼서 종료가 되면 PC가 꺼지는 걸로 설정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스케줄 스크래핑 할 때는 기간 설정이, 그러니까 스크래핑 대상에 그 기간을, 그러니까 언제 거를 스크래핑 해올지 이 기간을 설정할 수가 없는데요.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 자동으로 설정되는 기간이 궁금하시면 여기 참고사항을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메뉴는 스크래핑 된 내역에 대해 집계를 조회하는 메뉴인 스크래핑 내역 조회인데요. 이 메뉴에서는 실시간 스크래핑도 가능합니다. 메뉴를 실행하자마자 활성화되는 탭이 회사별 스크래핑 이력 탭인데요. 이 탭에서 실시간 스크래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뉴 실행 시 먼저 활성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스크래핑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시면 조회 조건에 스크래핑 일자, 스크래핑 구분, 결과 구분이 있는데요. 스크래핑 일자는 결과라고 괄호 안에 써 있죠. 스크래핑을 실시했던 일자를 조회하는 겁니다. 언제 스크래핑을 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조회하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일자를 스크래핑을 할 일자, 그러니까 시작과 끝 일자를 지정을 하시던데요. 그 용도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래핑 구분은 실시간으로 실행했던 것만 조회할지, 스케줄로 실행했던 것만 조회할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결과 구분은 성공이나 실패 건에 대해 조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회사별 스크래핑 이력 탭에서는 각 회사별로 스크래핑 된 이력이 조회 기간 범위대로 조회가 되는데요. 각 스크래핑 된 건수가 대상별로 이렇게 성공란에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때 하단의 스크래핑 기간을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크래핑을 해왔는지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패란에 O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O 표시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메시지란에 실패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려면 스크래핑 하려는 회사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요. F3 실시간 스크래핑을 클릭합니다. 스크래핑할 기간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크래핑할 대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세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만요. 스크래핑 버튼을 누르면 스크래핑이 시작이 되고요. 인증서가 나오는데 암호는 자동 입력이 됩니다. 네, 처리가 완료되었죠. 화면에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실시간, 이번에 오늘 한 4회차, 그리고 스크래핑 한 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전체 결과 탭은 스크래핑을 한 이력이 전체 조회가 되는 탭인데요. 스크래핑을 실행했던 이력이 많으면 이 탭 화면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상단에 F12 조회 버튼을 누르셔야만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조회가 된 화면인데 보시면 일자별로 이렇게 일자별의 대상별로 스크래핑 된 회사 개수가 나타나죠. 회사 개수예요, 단위는. 자, 그래서 어느 회사들이 이 일자에 스크래핑이 됐는지를 보시려면 이걸 한번 볼까요? 이 라인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전체 결과 상세 탭에서 그 내역들이 나옵니다. 네, 이 두 회사가 각각 이런 모듈이, 이런 대상들이 스크래핑이 되었었네요. 전체 결과 상세 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결과 탭에서 더블 클릭한 일자에 대해 스크래핑된 회사 목록이 나오기도 하지만 스크래핑을 실시했던 일자를 직접 지정해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스케줄 스크래핑이나 실시간 스크래핑이 돼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F4 그 로그 내역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크래핑이 됐으니까 전표 처리를 해야겠죠. 전표 처리를 하기에 앞서서 메뉴들을 보시면 카드 매출을 제외한 이세로, 사업용 카드, 현금 영수증, 통장 거래 이 메뉴들은요. 기타 전표 입력에 있는 메뉴와 사용법이 동일한데요. 다만 그 스크래핑 대상권에 대해서만 전표 처리가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세로 메뉴부터 보겠습니다. 이세로는 메인 매출 구분에 따라서 자료가 조회가 가능한데요. 보시면 공급처는 거래처 등록에 된 것 중에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거래처 코드가 자동 반영되고요. 기존에 없던 거래처 코드는 자동으로 신규로 등록됩니다. 분계 또한 자동 분계가 되는데요. 이 자동 분계되는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이 해당 세금 계산서가 과거 1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그 최근 분계 유형으로 자동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자동 분계된 건은 노란색 라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1년까지의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는 세금 계산서다 라고 하면 영수 청구에 따라서 환경 등록의 기본 분계 설정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산세는 단순 참고용이라서 정확한 가산세 사유를 확인하신 후에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 작업이 완료되면 전표 처리할 건을 선택하고 상단의 F6 전표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있는 자료와 이렇게 대사를 한 다음에요. 보시면 중복된 건은 이렇게 체크가 제외되어 있죠. 그래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체크하시면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여기 두 건이 제가 지금 전송한 건인데요.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세로 5라고 표시되어 있죠. OCT에서 넘어온 이세로 자료라는 겁니다. 전표 처리를 하기 전에 분계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요. 분계 일괄 변경 버튼을 이용해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두 건을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외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분계 일괄 변경 버튼 누르시고요. 외상 선택하시고 예, 변경되었죠.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매입 자료의 경우에는 유형을 불공제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유형 일괄 변경을 누르시고 불공을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서인 경우에는 유형이 면세로 이제 들어올 텐데요. 면세건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 설정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용 카드 전표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용 카드는 이 구분을 보시면 사업용인지 복지카드인지 이 구분에 따라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거래처는 이세로 메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기존 코드가 자동 반영되거나 신규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공제, 불공제에 따라서 유형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불공제는 일반 전표라는 유형으로, 그리고 공제는 메인 매출 전표입력의 그 부가세 유형으로 표시가 돼서 전표 처리 시에 각 전표 입력으로 전송이 됩니다. 상단 F8 분계 설정에서는 계정 과목과 적요, 그리고 품목, 그리고 전표 처리 일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설정한 거를 또 일괄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변경에서는 이렇게 체크된 건들에 대해서 공제 여부, 불공제 여부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도 일괄적으로 변경 가능하시고 분계도 일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공제로 되어 있는 거를 불공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불공제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F7 가맹점 등록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거래처에 대한 계정 과목을 설정해 놓는 기능인데요. 이미 스크래핑된 자료에 일괄로 반영할 수도 있고요. 스크래핑 시 설정된 가맹점에,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겠죠. 계정 과목으로 자동 반영되도록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모모라는 거에 계정 과목 한번 바꿔볼게요. 복리후생비로 선택하시고 일괄 제동 누르시면 네, 모모의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집계 기능이 있는데요. 이 집계 기능은 조회된 자료,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카드 번호별로 그 건수랑 금액 등을 이렇게 집계해서 자료 검토 시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표 처리는 이세로와 동일한 방식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금 영수증 전표 처리인데요. 매입은 사업용 카드와 사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금 영수증도 매입과 매출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매출 매입 구분에 따라서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매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은 회사 등록에서 설정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상단의 F8 분계 설정에서 설정한 계정 과목이 반영돼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물론 F8 분계 설정에서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분계 설정에서는 계정 과목뿐만 아니라 분계 유형이라든가 면세 유형, 전송 방법, 전표 일자 이런 부분들도 설정 및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전표 처리는 여기 보시면 전송 방법과 전표 일자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요. 제가 11월 거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 11월 게 모두 월별의 말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표 처리를 눌러보면 11월 말일자로 집계를 해서 한 건으로 처리를 하죠. 이렇게 전송을 하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11월짜리로 11월에 한 건짜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드 매출 메뉴에 전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카드 매출은 여신금융협회의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 자료를 가져오는데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의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와 이 메뉴의 데이터를 비교하실 때 좀 더 쉽게 비교가 되도록 조회기간 앞에 거래일과 매입일이라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기간별 매입 내역 조회에서 조회한 화면인데요. 이 상단에 나온 이 부분은 매입일자를 기준으로 집계가 된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상세 조회를 하면 아래 내역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거래일자 이 부분은 실제 승인된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아래에 이 매입일자는 그 승인된 건이 언제 매입됐는지 그 매입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날짜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상단과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려면 기준을 매입일로 조회를 해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된 자료를 보면 유형은 회사 등록에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설정한 부분대로 자동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란 이제 신용카드사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F7 신용카드사 등록에서 등록해 놓은 경우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신용카드사 등록을 하면서 일괄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수동으로 F2 눌러서 신한카드 뭐 이런 식으로 걸어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처 등록에서 신용카드 탭에 등록한 것만 이 신용카드사 코드로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계 유형은 기본적으로 카드라는 분계 유형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리고 전표 전송 유형은 상단에 분계 설정에서 설정한 대로 자동 반영됩니다. 아까 잠시 보여드렸지만 이 신용카드사 등록하는 거에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신용카드사명은 자료 원본에 있는 신용카드사명을 찾아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원본 이 신용카드사명을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어느 신용카드사 코드를 넣을지 입력해 주시고요. 이 계정 과목은 대변에 반영될 매출 계정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한 신용카드사 코드와 매출 계정대로
그 분계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F8 분계 설정은 계정 과목은 기본 분계에 반영되는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적요랑 품목은 마찬가지로 기본 적요 품목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스크래핑 시에 기본 반영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스크래핑 된 이후에도 변경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되시는 부분이시고요. 자, 분계 유형하고 과세 유형을 보겠습니다. 분계 유형은 수수료 반영 여부에 따라서 카드와 혼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혼합 분계할 때는 수수료 분계가 따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혼합으로 설정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과세 유형은 카드 면세, 카드 영세, 카드 과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분계 유형하고 과세 유형은요. 스크래핑 시에는 설정과 무관하게 기본 분계 유형은 카드로 되고 기본 과세 유형은 카드 과세로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전송 방법과 전표 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정해 놓은 전송 방법, 전표 일자대로 취합하여 전표가 전송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별에 말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월에 말일 한 건으로 취합해서 전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건별에 거래일로 설정해 놓고 반영하신 다음에 전표 처리하시게 되면 각 건별로 그 거래일로 전표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전표 처리 과정은 현금 영수증 매출 부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세로, 사업용 카드,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 이 메뉴들의 전표 처리 과정들을 보셨는데요. 메뉴 안에서 회사 코드를 변경해서 자료 확인이나 전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메뉴 안에서 이렇게 회사 코드 변경이 가능하죠. 이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자료를 보려고 이 메뉴 종료하고 사용자 변경해서 또 그 메뉴를 실행해서 이렇게 보는 불편함이 없어서요. 이 부분은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장 거래 메뉴에서 전표 처리하는 과정을 보실 텐데요. 메뉴를 보시면 전표 처리할 통장을 은행 계좌를 선택해 주시고요. 보시면 좌측에는 은행 거래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이 나오고요. 우측에서 이 각 건에 대한 상대 분계만 해주시면 되시는데 분계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로 분계를 할 경우에 이렇게 태그를 등록하겠냐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태그 등록하시게 되면 이쪽 태그 등록 쪽에 데이터가 쌓이게 돼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태그 분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동일한 태그에 대해서는 분계를 껌껌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태그 등록 안 하신다고 해서 분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태그 등록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태그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태그 분계 적용할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태그 분계를 누르시게 되면 분계가 되었죠. 그리고 태그 분계가 아닌 입금된 거 또는 출금된 거를 일괄적으로 분계하시고 싶으시면 일괄 등록에 출금, 입금에 따라서 어떻게 분계할 건지 그 내용들을 등록하신 다음에요. 일괄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이 두 건에 대해서 출금된 건데 일괄 분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등록한 내용으로 붕괴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체크 부분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미붕괴된 것만 체크할 건지 이렇게 보시면 붕괴가 안 된 것들만 체크가 일괄적으로 되죠. 그리고 붕괴된 것만 체크를 하는데 전송된 건 빼고 체크를 할 건지, 자 보시면 붕괴된 것들이 체크가 됐는데 전표 전송된 거는 빠졌죠. 네.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붕괴된 것 중에 전표 전송된 것도 포함해서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표 처리는 다른 메뉴들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크래핑 과정부터 전표 처리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전표 처리 현황까지 제공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메뉴가 전표 미처리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 이 회사에 해당하는 그 전표 처리 현황이 화면과 같이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상단에 2기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구분이 1기, 2기가 이렇게 있는데, 부가세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1기, 2기 이렇게 조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그 현황이고요. 스크래핑 건수는 몇 건인데 전표 처리는 몇 건을 했으며 미처리 건수는 몇 건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바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각 메뉴 실행 버튼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실행하시면,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바로 전표 미처리된 것들을 조회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조회된 내역들을 월별로 몇 건인지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지금 이세로에 대해 나온 거고요. 통장거래에 대해 보고 싶으시면 이쪽에 커서를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표 대사 현황이란 메뉴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표 대사 현황은 스크래핑 자료를 기준으로 전표 처리한 자료와 비교해서 중복 처리건이 있는지, 전표 처리 누락한 건은 없는지를 대사해 보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스크래핑 건수 대비 메인 매출 전표의 그 건수는 얼마인지를, 몇 개인지를 본 다음에 대사 탭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좌측과 우측이 이렇게 같은 표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전표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정상인 건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좌측에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직 전표 처리를 안 한 경우고요. 지금 이 화면에는 없지만 우측에만 빨갛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스크래핑 내역에는 없고 메인 매출 전표 내역에만 있다는 건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복으로 이제 입력한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원클릭 텍스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